제 눈의 안경이라는 표현은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본인의 마음에 들면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문을 보실까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나는 별로지만 이 옷이 내 마음에 든다면 사라. 나한테는 별론데, 너한테 그게 좀 괜찮으면 네 마음에 좋다면 제 눈의 안경이라면 그러면 사세요. 뭐 이런 의미예요. 다시 보실게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나는 별로이지만 이 옷이 내 마음에 든다면 사라. 두 번째 문장이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저렇게 미인이 저렇게 못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니.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저렇게 미인이 저렇게 못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니. 제 눈의 안경이라고 결혼 전에는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느꼈어.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 다시 보실게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결혼 전에는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느꼈어.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 전체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나는 별로이지만 이 옷이 네 마음에 든다면 사라.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저렇게 미인이 저렇게 못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니. 제 눈의 안경이라고 결혼 전에는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느꼈어.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 자, 이번에는요, 눈이 높다라는 표현입니다. 눈이 높다는 거는요, 약간 이상이 높다, 약간 내가 보는 어떤 레벨이 좀 높은, 예, 높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우리 딸은 눈이 높아서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우리 딸은 눈이 높아서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예. 내가 봤을 때 되게 괜찮은데, 엄마, 저 남자는 조금 얼굴이 잘생기지 않은 것 같아. 엄마, 저 남자는 조금 키가 조금 모자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레벨이 높은 거예요. 내 눈의 레벨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품만 사다 보니 눈만 높아져서 웬만한 가방은 눈에 차지 않는다. 맨날 헤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뭐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2만 원, 3만 원 정도 하는 이런 가방은 별로? 뭐 이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명품만 사다 보니 눈만 높아져서 예, 웬만한 가방은 눈에 차지 않는다. 자, 세 번째요. 고객님은 눈이 높으시네요. 안목이 높으시네요. 이런 뜻이에요. 예, 물건을 보실 줄 아십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객님은 눈이 높으시네요. 물건을 보실 줄 아십니다. 눈에 이게 높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볼게요. 우리 딸은 눈이 높아서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명품만 사다 보니 눈만 높아져서 웬만한 가방은 눈에 차지 않는다. 고객님은 눈이 높으시네요. 안목이 높으시네요. 물건을 보실 줄 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눈이 밝다라는 표현을 보실게요. 눈이 밝다는요, 시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여. 이거는 눈이 밝은 거예요. 젊은 사람은 눈이 밝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눈이 좀 어둡겠죠. 그래서 눈이 밝다 하고, 눈이 어둡다 하고는 반대말로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그런 눈이 밝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실게요. 시력으로 봤을 때요. 젊었을 때는 눈이 밝았는데 나이가 드니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젊었을 때는 눈이 밝았는데 나이가 드니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앞을 내다보는 눈이 밝은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눈이 밝아요.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먼 미래까지 볼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로봇가 요리를 할 거야.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예전에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앞을 내다보는 어떤 눈이 밝은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한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식리의 눈이 밝은 박 사장은 자수성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식리라는 거는요, 그 돈을 버는 어떤 그런 방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에 눈이 밝은 우리 사장님, 박 사장님은 혼자서 돈 버는 법을 아셨으니까 큰 성공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리의 눈이 밝은 박 사장은 자수성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보시겠습니다. 눈이 밝다. 젊었을 때는 눈이 밝았는데 나이가 드니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앞을 내다보는 눈이 밝은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한다. 식리의 눈이 밝은 박 사장은 자수성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네, 이번에는요, 눈이 어둡다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나이가 드니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시력이 나빠져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나이가 드니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시력이 나쁜 사람은 대개 밤에도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본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좀 나쁘거든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안경을 써야 돼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안경을 써야죠. 그러면 눈이 좀 밝아지죠. 자, 이렇게 시력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고요. 또 다른 거 볼게요.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가족이고 친구도 배신한 사람, 뭐 돈 외에는 다 필요 없어. 가족이고 친구고 뭐 다 배신하고 나는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했을 때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가족이고 친구고 배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번 돈만 되나요? 권력도 되겠네요.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보이지 않아요. 뭐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 하면 안 될 일을 하고야 말았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다. 전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드니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시력이 나쁜 사람은 대개 밤에도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본다.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가족이고 친구고 배신한 사람.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다. 자, 이번에는요, 눈이 많다예요. 눈이 되게 많아. 그죠? 이렇게 많아. 다 쳐다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눈이 많다 볼게요. 보는 눈이 많아서 남자친구와 키스를 할 수 없어요. 명동인데 남자친구하고 키스하고 싶은데 보는 눈이 많아서 여기선 도저히 키스를 할 수 없어요. 한적한 데로 가셔야 되죠. 그죠? 보는 눈이 많아서 연예인들은 몰래 데이트를 한다. 그쵸? 뭐 파파라치 찍고 그쵸? 보는 눈이 많아서 연예인들은 몰래 데이트를 한다. 보는 눈이 많으니 우리 저쪽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뭔가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많아요.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 우리 저쪽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너무나 화가 났지만 뭐 열받아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나 화가 났지만 보는 눈이 많아서 크게 화를 내지 못했어요. 혼자 있었으면 와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좀 조신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크게 화를 내지 못했어요. 이런 의미예요. 자, 다시 보실게요. 전체. 보는 눈이 많아서 남자친구와 키스를 할 수 없었다. 슬퍼요. 보는 눈이 많아서 연예인들은 몰래 데이트를 한다. 보는 눈이 많으니 우리 저쪽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너무나 화가 났지만 보는 눈이 많아서 크게 화를 내지 못했다. 자, 이번에는 눈에 선하다입니다. 눈에 선하다는 거는요, 옛날 기억이에요. 옛날 기억인데 내가 눈을 감으면 정말 영화처럼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첫사랑에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첫사랑,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남자. 근데 지금 나이가 많아. 나는 지금 40대, 50대인데 눈을 감으면 영화처럼 그 풋풋했던 웃는 모습이 또렷이 기억이 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실게요. 첫사랑의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자, 두 번째, 어렸을 적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이 눈에 선하다. 어렸을 적 내가 놀던 운동장이요. 아, 저기에 평행봉이 있고 저기에 미끄럼틀이 있고요. 저기에 교장 선생님이 연설하시던 연대가 있고요. 이거가요.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적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이 눈에 선하다. 기차역까지 나와 배웅해 주시던 엄마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엄마가 내가 이렇게 어딘가에 가는 때 엄마가 기차역까지 나와서 잘 갔다 와 라고 배웅해 주셨는데 그 엄마의 모습, 엄마의 얼굴이 또렷이 기억이 나요. 이거가 눈에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약간 그리운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보실게요. 기차역까지 나와 배웅해 주시던 엄마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나를 바라봐 주시던 선생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지켜봐 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래, 열심히 해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이렇게 나를 바라봐 주시던 선생님의 정말 그 인자하신 모습, 훌륭하신 이런 모습이 눈에 선해요. 자, 전체적으로 볼게요. 첫사랑의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어렸을 적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이 눈에 선하다. 기차역까지 나와 배웅해 주시던 엄마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나를 바라봐 주시던 선생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눈에 선하다. 자, 눈에 거슬리다는요. 눈에 거슬리다는 저것만 아니면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저것만. 야, 그것만 좀 어떻게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약간 그 삐리삐리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볼게요. 이 옷은 다 이쁜데 이 옷 다 입어. 디자인도 이쁘고 다 이쁜데 왜 하필이면 이 장식이 걸려있지? 이 장식이 눈에 거슬려요. 아, 요것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 옷은 다 예쁜데 이 장식이 눈에 거슬린다 해요. 자, 두 번째 거. 도서실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커플이 눈에 거슬려요. 나 솔로인데 둘이서 막 이게 하고 있어. 몰라 이거 뭐 있잖아요. 러브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짜증나. 나가서 하지 왜 하필 도서관에서 해. 이거 있잖아요. 이게 눈에 거슬린다예요. 자, 볼게요. 도서실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커플이 눈에 거슬린다. 자, 다음 거요. 사장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삼가하십시오. 사장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자, 쇼핑을 해. 일 안 하다가 일하다가 갑자기 쇼핑을 해. 가방, 스마트폰, 막 이렇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게임을 해.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롤 게임 뭐 이런 거 하다가 선생님이래. 사장님 눈에 이렇게 거슬릴 수 있어요. 이런 행동 거슬릴 수 있잖아요. 내가 돈 주고 일을 시키는데, 그죠? 사장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삼가하십시오. 자, 다음 거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깨작깨작 먹어. 밥을 갖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깨작깨작 먹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거슬려요. 엄마가 저 그냥 스마트폰을 뺏어서 집어 던져버리고 이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깨작깨작 먹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실게요. 이 옷은 다 예쁜데 이 장식이 눈에 거슬린다. 도서실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커플이 눈에 거슬린다. 사장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삼가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깨작깨작 먹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눈에 익다는요. 어디서 봤었는데 그 사람 알아. 어디서 봤지? 눈에 익은데 이거예요. 자, 눈에 익다는요. 어딘가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익숙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자, 보실게요.
눈에 익은 물건인데 어디서 봤더라?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눈에 익은 물건인데 이거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눈에 익은 물건인데 어디서 봤더라? 이 사진의 풍경은 눈에 익은 곳이다. 사진을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풍경이에요. 어딘가에서 많이 봤던 눈에 익은 곳이에요. 자, 이 사진의 풍경은 눈에 익은 곳이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 남자가 눈에 익은 얼굴이에요. 소개팅을 나갔어요. 누구지 누구지 봤는데 지난번 소개팅에서 만났던 사람인가? 지난번 소개팅에서 만났던 사람인가? 지난번 소개팅에서 만났던 사람인가? 눈에 익은 얼굴이에요. 자, 볼게요.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 남자가 눈에 익은 얼굴이다. 자, 다음 거요. 눈에 익은 가방이 도서관에 있다. 친구가 벌써 왔나 보다. 아이고, 이거 친구 가방이에요. 눈에 익은 가방이에요. 맨날 봤으니까. 그죠? 눈에 익은 가방이 도서관에 있다. 친구가 벌써 왔나 보다. 자, 전체 보실게요. 눈에 익은 물건인데 어디서 봤더라? 이 사진의 풍경은 눈에 익은 곳이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 남자가 눈에 익은 얼굴이다. 눈에 익은 가방이 도서관에 있다. 친구가 벌써 왔나 보다. 눈에 밟히다. 밟다는 게 밟는 거잖아요. 아이야 이거잖아요. 근데 밟히다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밟힌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 밟히다는 뭘까요? 이거는요. 잊히지 않고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약간 그 아쉬움 같은 이런 뉘앙스? 슬픈 뉘앙스? 약간 플러스적인 의미보다는 좀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예문을 보시면서 살펴볼게요.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딸아이가 눈에 밟힌다. 불쌍해. 어린데 내가 일하느라고 애를 어린이집에 맡겨놔서 그 애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좀 불쌍한 느낌이 나요. 이거예요. 자,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딸아이가 눈에 밟힌다. 자, 다음 거요. 요양원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눈에 밟혀 자꾸만 눈물이 난다. 요양원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힘드신 분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누군가가 돌봐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보내는 요양원에 어머니가 혼자 계셔. 근데 어머니가 좀 불쌍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밟힌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요양원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눈에 밟혀 자꾸만 눈물이 난다. 자, 다음 거요. 외국에서 혼자 일하니 모국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힌다. 외국에서 혼자 일하니 모국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힌다. 외국에서 혼자 일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내도 좀 걱정이 되고 아이도 자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떠오르고 걱정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에 밟힌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막내가 눈에 밟히니 집에 올 때 막내 녀석을 한번 데리고 와라. 막내가 눈에 밟혀요. 자꾸 떠오르니까 한번 올 때 데리고 와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많이 쓰시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전체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딸아이가 눈에 밟힌다. 요양원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눈에 밟혀 자꾸만 눈물이 난다. 외국에서 혼자 일하니 모국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힌다. 막내가, 아내가 아니에요. 막내가 눈에 밟히니 집에 올 때 막내 녀석을 한번 데리고 와라. 자, 이번에는 눈에 들다를 보시겠습니다. 눈에 들다는요,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을 보실게요. 사장님의 눈에 들기 위하여 저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장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각자 다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사장님의 눈에 들기 위하여 저마다 열심히 일을 했다. 가게에 눈에 드는 가방이 진열되어 있다. 가게에 마음에 드는 가방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자, 가게에 눈에 드는 가방이 진열되어 있었다.
오빠는 눈에 드는 미인이 아니면 장가를 들지 않겠다고 했다. 오빠는 나는 미인이 아니면 장가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빠는 눈에 드는 미인이 아니면 장가를 들지 않겠다고 했다. 뭐 결혼 안 해.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미인한테만 결혼할 거야. 할 수 없겠죠? 좀 걱정되네. 자, 다음 거요. 그 선수는 프로축구팀 감독의 눈에 들었다. 그 선수는 프로축구팀 감독의 눈에 들었어요. 오, 저 선수 역량이 있어. 스카웃 이거잖아요. 그죠? 자, 전체 보시겠습니다. 사장님의 눈에 들기 위하여 저마다 열심히 일을 했다. 가게에 눈에 드는 가방이 진열되어 있었다. 오빠는 눈에 드는 미인이 아니면 장가를 들지 않겠다고 했다. 그 선수는 프로축구팀 감독의 눈에 들었다. 요번에는요, 눈밖에 나다요. 눈에 들다 하고 조금 반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자, 보실게요. 그 아이는 튀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 눈밖에 났다. 튀는 행동이 뭘까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짝짝짝짝 껌을 씹는다든가 뭔가 좀 그 남들한테 이렇게 거슬리는 행동, 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는 튀는 행동을 해서 친구들 눈밖에 났다. 친구들한테 쟤하고는 사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느낌 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요. 그는 동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동료들의 눈밖에 났다. 야, 돈 좀 빌려줄래? 내가 내일 꼭 갚을게. 그리고선 그 다음날 됐는데 돈 안 갚아. 그러면 동료들이 싫어하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눈밖에 나다는 좀 피하고 싶은 이런 느낌. 그 사람은 별로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네요. 그는 동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동료들의 눈밖에 났다. 선생님의 눈밖에 난 친구는 매번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 한국어로 찍혔다 라고 표현을 하죠. 찍혔어. 찍혀서 선생님한테 완전 찍혀서 맨날 혼나. 이거예요. 선생님의 눈밖에 난 친구는 매번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 선생님의 눈밖에 난 그 사원은 결국 잘렸다. 이거네요. 사장님의 눈밖에 난 그 사원은 결국 잘렸다. 전체 보시겠습니다. 그 아이는 튀는 행동을 해서 친구들 눈밖에 났다. 그는 동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동료들의 눈밖에 났다. 선생님의 눈밖에 난 친구는 매번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 선생님의 눈밖에 선생님 아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의 눈밖에 난 그 사원은 결국 잘렸다.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사장님의 눈밖에 난 그 사원은 결국 잘렸다. 눈도 깜짝 안 하다. 이렇게 깜짝깜짝 있잖아요. 불안하면 사실 이렇게 깜짝깜짝 하지 않나요? 막 거짓말 할 때. 제가 안 했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짝깜짝 하는 거는 약간 불안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깜짝 안 하는 거는요. 불안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뭔가 이렇게 나쁜 것을 할 때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없이 되게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네. 뭐 이런 느낌. 자, 문장 보실게요. 그 아이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 그 아이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거요. 우리 사장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도 깜짝 안 할 사람이다. 우리 사장님은요, 뭐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도 깜짝 안 할 사람이다. 자, 다음 거요. 건설회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재개발을 추진했다. 주민들이 막 데모해. 하지마! 나가! 뭐 이렇게 데모를 하지만 뭐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눈도 깜짝 안 하고 추진을 해요. 재개발 부셔! 이거잖아요. 자, 볼게요. 건설회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재개발을 추진했다. 다음 거요. 그 친구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눈도 깜짝 안 할 사람이다. 그 친구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눈도 깜짝 안 할 사람이다. 나빠! 너 나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난하는 거. 너는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비난을 받아도 눈도 깜짝 안 할 사람이다. 자, 전체 보시겠습니다. 그 아이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 우리 사장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도 깜짝 안 할 사람이다. 건설회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재개발을 추진했다. 그 친구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눈도 깜짝 안 할 사람이다. 자, 한국에는요, 홍대 쪽에 가거나 신촌에 가면은요, 길거리 캐스팅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예쁜 사람.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저기서 오는데 막 모델 같은 사람이 와요. 눈에 띄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눈에 띄다는요, 그녀는 너무 예뻐서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다. 그쵸? 자, 오는데 후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녀는 너무 예뻐서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다. 두 번째, 눈에 띄게 멋있는 그는 결국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서 배우가 되었다. 눈에 띄게 멋있는 그는 결국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서 배우가 되었다. 그쵸? 캐스팅 당할 정도면 진짜 눈에 띄게 멋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자, 3번 볼게요. 산에 올라갈 때는 눈에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산에 올라가는데 초록색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빨간 거, 노란 거, 핑크 뭐 이런 거. 산에 올라갈 때는 눈에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아, 참고로 한국의 아줌마들, 아저씨들은 등산복을 많이 입고 다니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입으세요? 등산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색깔이 예쁘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는 눈에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자, 다음 거요. 그 선수는 눈에 띄는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그 선수는 눈에 띄는 실력을 보여줬어요. 뭐 기량이 그만한데 뭐 팍 했는데 발음 꼬리냐 뭐 이런 거 눈에 띄는 어떤 실력을 보여주었다. 자, 전체 보시겠습니다. 그녀는 너무 예뻐서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다. 눈에 띄게 멋있는 그는 결국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서 배우가 되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눈에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그 선수는 눈에 띄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자, 이번에는요, 눈앞이 캄캄하다요. 캄캄하다는 어둡다죠. 보이지 않아요.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앞이 캄캄하다는 거는요, 눈앞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약간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사기를 당해서, 이고 어떻게 사기를 당해서 있는 전 재산을 다 잃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다. 어이구, 어떡하지? 사기를 당했어요. 뭐 돈 다 날렸어. 전 재산을 다 잃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요. 자, 두 번째 거요. 앞으로 3년 동안 지날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제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지낼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군대 옛날에 3년이었거든요. 한국의 군대. 지금은 1년 6개월, 1년 4개월? 정확하게 모르겠네. 앞으로 3년 동안 지낼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요. 미래에. 군대에서 어떻게 지내지? 눈앞이 캄캄한데 이거잖아요. 자, 다음 거요.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다. 막상 뭐 됐어.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뭐 이런 거지 같은 회사 때려쳐. 사표 내고 나왔는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이거 큰일 났는데 내 다음 달에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해요? 눈앞이 캄캄해요. 자, 보실게요.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다.
배짱이는 겨울을 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딩가딩가딩가 춤추는 거 아니고? 지금이었으면 연예계에 데뷔를 해서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과거니까 배짱이는 겨울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거였죠. 살 곳도 없었고. 예, 자,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짱이는 겨울을 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전체 보실게요. 사기를 당해서 있는 재산, 있는 전 재산을 다 잃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다. 앞으로 3년 동안 지낼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다. 배짱이는 겨울을 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 이번에는 눈독을 들이단데요. 눈독을 들이다는요. 아, 나 저거 갖고 싶어. 저 진짜 갖고 싶어. 이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눈독을 들이는 거는요, 이렇게 좀 바라는 느낌?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사장님은 여러 해 눈독을 들여왔던 회사를 합병하기로 했다. 그 회사 진짜 프로젝트 좋아서 저 회사 내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갖고 싶다 했던 회사를 결국 샀어요. 그래서 합병을 했어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장님은 여러 해 눈독을 들여왔던 회사를 합병하기로 했다. 이제껏 눈독을 들여왔던 땅을 결국 매입할 수 있었다. 저기 진짜 개발되면 진짜 금싸라기 땅인데 내가 돈이 없단 말이야.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저거를 꼭 사야지 라고 생각했던 땅이에요. 이제껏 눈독을 들여왔던 땅을 결국 매입할 수 있었다. 살 수 있었다. 이런 뜻이겠네요. 자, 세 번째요. 친구 녀석은 내 여동생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여동생이 남자친구와 헤어지자마자 여동생에게 고백을 했다. 내 동생한테 계속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있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 여자친구 아니야. 내 여동생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지자마자 아싸! 그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 느낌이에요. 친구 녀석은 내 여동생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여동생이 남자친구와 헤어지자마자 여동생에게 고백을 했다. 그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그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자, 전체 한번 보실게요. 사장님은 여러 해 눈독을 들여왔던 회사를 합병하기로 했다. 이제껏 눈독을 들여왔던 땅을 결국 매입할 수 있었다. 친구 녀석은 내 여동생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여동생이 남자친구와 헤어지자마자 여동생에게 고백을 했다. 그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눈에 차다를 보실게요. 눈에 차다는요, 마음에 들다. 눈에 이렇게 가득 차요. 눈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딱 차요. 이렇게 딱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에 딱 맞춰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보실게요. 이 가게에서 눈에 차는 물건이 없다. 물건은 되게 많은데 눈에 차는 물건이 없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지? 이거예요. 자, 이 가게에서 눈에 차는 물건이 없다. 이 친구가 눈에 차지 않았는지 제가 아까 전에 그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눈에 차지 않았는지 여동생은 친구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했다. 친구가 눈에 차지 않았는지,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여동생은 친구가 고백을 했는데 단칼에 한 방에 싫거든 거절을 했어요. 아, 어떡해. 친구 불쌍해서 그렇다고 계속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죠? 자, 보실게요. 친구가 눈에 차지 않았는지 여동생은 친구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했다. 자, 그 밑에요. 이 정도의 성과는 눈에 차지도 않는다. 성과를 더 내라고! 더! 이거잖아요. 자, 이 정도의 성과는
눈에 차지도 않는다. 내 눈에 차는 기획서를 만들어 오세요. 이 정도의 성과는 눈에 차지도 않으니까 내 눈에 차는 기획서를 만들어 다시 오세요. 이거죠. 자, 전체 보실게요. 이 가게에서 눈에 차는 물건이 없다. 친구가 눈에 차지 않았는지 여동생은 친구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 정도의 성과는 눈에 차지도 않는다. 내 눈에 차는 기획서를 만들어 오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에다가 넣었어. 근데 아프지 않아. 말이 안 되죠. 눈에 조그만 거 들어가면 아야야야 눈에 아프고 막 뭐 식염수로 막 빼고 그러잖아요.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만큼 귀엽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실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막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귀여워서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네 이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보실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막내. 자, 두 번째 거요. 할머니는 손녀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워하셨다. 할머니는 손녀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워하셨다. 자, 우리 아버지는 고양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하셨다. 뭐 애지중지, 아이고 예뻐라, 뭐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는 고양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하셨다. 전체 보실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막내. 할머니는 손녀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워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고양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하셨다. 자, 눈에 불을 켜다. 눈에 라이트를 탁 켜서 푸쉬, 라이트 푸쉬.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되게 이렇게 쫙 이게 눈에서 불이 막 나는 거는요. 약간 첫 번째는요.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화가 나서 약간 눈에 이렇게 불이 팍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게요. 떨어진 다이아 반지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찾았어요. 예, 다이아 반지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걸 찾으려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겠죠. 떨어진 다이아 반지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찾았다. 두 번째요. 그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그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뭐 욕심이 뭐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 주식, 펀드, 뭐 공매도 막 다 때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요. 경찰은 범인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다. 어딨지 막 이렇게 잠복 근무하고 막 차에서 그 있잖아요. 빵하고 우유 이렇게 빨아 먹어가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예. 경찰은 범인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다. 화가 난 그는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냈다. 불을 탁 켜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이건 아니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눈에 이렇게 힘이 막 들어가잖아요. 화난 사람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보시겠습니다. 떨어진 다이아 반지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찾았다. 그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경찰은 범인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다. 화가 난 그는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냈다. 자, 눈을 돌리다 라는 표현은요. 내가 여기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보고 이쪽을 보게 되니까 이쪽에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관심이 이쪽으로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느낌을 보실게요. 예문을 보실게요. 그는 나에게서 눈을 돌렸다. 선배가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예쁜 후배가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나쁜 놈. 이거예요. 그는 나에게서 눈을 돌렸다. 자, 두 번째, 이제 미래 우주 산업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옛날엔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비행기만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우주로 가. 막 피 올라가잖아요. 그쪽으로 관심을 돌릴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미래 우주 산업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세 번째, 초인종 소리가 나자 가족들은 현관 쪽으로 눈을 돌렸다. 띵동 다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다음 거. 그 아티스트는 미술에서 음악으로 눈을 돌렸다. 미술만 하다가 음악을 보고 음악도 멋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관심을 이쪽으로 움직인 거를 얘기합니다. 자, 전체 보실게요. 그는 나에게서 눈을 돌렸다. 이제 미래의 우주산업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초인종 소리가 나자 가족들은 현관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 아티스트는 미술에서 음악으로 눈을 돌렸다. 눈을 속이다는요, 약간 이렇게 눈속임을 하다는요, 이게 그죠? 속이는 거죠. 눈을 속이는 거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이거 있잖아요. 귀신은 속여도, 예, 그죠? 하는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나를 속일 수 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자, 두 번째, 마술은 관객의 눈을 속이는 공연이다. 그죠? 속여야지 공연이 더 멋있잖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막 보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을 속여야 돼요. 마술은 관객의 눈을 속이는 공연이다. 그는 부모님의 눈을 속여가며 미술을 공부했다. 마술 아니고 미술이에요. 이번에는 그는 부모님의 눈을 속여가며 엄마한테는 엄마 도서관 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서 미술을 공부하러 다니는 거. 이런 거. 그는 부모님의 눈을 속여가며 미술을 공부했다. 상인은 저울의 눈을 속였다. 700g 밖에 안 됐는데 1kg예요. 라고 이렇게 속이고 파는 거 있잖아요. 저울 막 뒤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 저울의 눈을 속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볼게요. 전체.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마술은 관객의 눈을 속이는 공연이다. 그는 부모님의 눈을 속여가며 미술을 공부했다. 상인은 저울의 눈을 속였다. 자, 눈 감아주다는요. 눈을 감다는, 눈을 감으면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일부러 감아준 거예요. 눈을 일부러 감아준 거니까 못 본 척 해준 거죠.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모르는 척 한 거죠. 자, 한번 보실게요. 과장님은 신입사원의 실수를 눈 감아 주었다. 뭐 야단치거나 뭐 이렇게 꾸중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눈 감아 주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 해줬어요. 자, 아버지는 아이의 잘못을 눈 감아 주었어요. 아버지는 아이의 잘못을 눈 감아 줬어요. 뭐 원래 뭐 이렇게 잘못이라고 할 것 같지는 없지만 뭐 컴퓨터로 막 뭐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뭐 10시간 뭐 12시간 뭐 열심히 뭐 이렇게 게임 뭐 가정의 규칙을 어겼어. 근데 그냥 눈 감아줬어. 요거를 눈 감아주지 않으면 나의 비상금을 와이프한테 우리 아이가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거는 서로 안 되는데 아무튼 아버지는 아이의 잘못을 눈 감아주었다. 세 번째, 비리를 눈 감아준 국회의원이 구속되었다. 비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걸 갖다 눈 감아줬어요. 이래서 국회의원이 구속되었어요. 비리를 눈 감아준 국회의원이 구속되었다. 다시는 안 할 테니 이번 일은 눈 감아주라. 뭐 미안해. 내 다시는 다음에는 절대로 다음에는 안 할 테니 다시는 안 할 테니 이번 일은 눈 감아주라가 되겠네요. 자, 전체 보실게요. 과장님은 신입사원의 실수를 눈 감아 주었다. 아버지는 아이의 잘못을 눈 감아 주었다. 비리를 눈 감아준 국회의원이 구속되었다. 다시는 안 할 테니 이번 일은 눈 감아주라. 자, 여기까지요. 눈에 관련된 관용구 속담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코를 할까요? 귀를 할까요? 입을 할까요? 가슴을 할까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재미있는 거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